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 수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업성이 없던 땅들이 사업성이 있는 땅들로 바뀐 거야. 네. 왜 이런 용적률 완화를 했을까? 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입니다. 이모. 오늘은 서울시 용적률 완화. 오호, 완화. 5월 19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허가를 넣으면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이건 한시적이야. 3년간만 딱 3년만 5월 19일부터 28년 5월 18일까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존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를 250%까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를 300%까지 네. 근데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네. 85제곱미터가 뭐지? 국평? 그치, 구민주택 규모. 네. 그리고 건축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 또는 소규모 재건축 부지 1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재개발 부지 5천 제곱미터 미만, 자율주택 정비사업 36세대 미만에만 해당이 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에서 정하지? 국토교통부 법에서요. 무슨 법? 건축법이요. 아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줄여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00% 이상부터 250% 이하까지,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100에서 300% 이하까지 범위 안에서 지자체에서 정해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25년 5월 19일 날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안 바뀌었는데 아까 250에 30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대로. 안 바뀌었지, 그지? 네. 자,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 여기 51조에 보면 용적률 완화라는 게 있어. 그래서 해당 용도 지역별 용적률 최대 한도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용적률 최대 한도가 얼마였지? 국토계획법에서 250 그리고 300. 그치. 2종은 250, 3종은 300%까지 이 최대 한도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고 세부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요건 네가 찾아가지고 유튜브 거기다 올렸네. 이 세부 운영 기준을 그치. 네. 어디서 찾아야 될까? 서울시. 서울시 가면 네. 세부 운영 기준을 올려놨어. 그걸 찾아보면 되고, 자, 여기 보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그리고 신고, 그리고 두 번째가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해당되는 거를 용적률 완화를 해주는데 부칙으로 또 붙여있지. 28년 5월 18일까지 허가나 사업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 착공이 아니라 허가 신청. 허가 신청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 라고 돼 있어. 그럼 허가도면은 통과가 되거나 하면은 오케이인 거죠? 허가를 받은 기준이 아니고 허가를 신청하는 그 날짜까지. 그래서 3년간 안에만 허가를 신청하면은 완화를 받을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완화를 받는 곳이 해당 지역이 어딘지 보면 이게 서울시야, 그지? 네네. 서울시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 크다는 것만 알아요. 서울시가 605km 제곱이야. 네. 그럼 이 서울시 전체 면적 중에서 주거지역은 얼마나 될까? 글쎄요. 주거지역이 326km 제곱, 전체 면적의 54%야. 그러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면적이 얼마나 될까? 중요하죠. 230km 제곱. 서울 면적의 한 40% 정도 되는 땅이 요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40% 거의 40%. 그리고 그럼 이걸 구별로 좀 보면 이래. 네. 구별로 전체 면적하고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면적의 비율을 봤는데 네. 자, 여기 보면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전체 땅 중에서 68%가 요번에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 거야. 근 70이 지금. 그치. 그리고 동대문, 양천, 동작, 송파, 강남이 전체 땅의 50% 정도. 그래서 제일 2종 일반, 3종 일반의 적은 곳이 종로구야. 여기 15%밖에 안 돼. 거긴 아무래도 문화재랑 상업적, 산이랑 상업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고. 자, 그러면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여기에서 7m인 도로에 A 필지가 17m 접혀져 있고 이쪽 도로에 14m, B도 14m. 이쪽이 북인 거죠? 이쪽이 북쪽. 네네. 그래서 땅 면적은 72평, 그리고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건폐율이 50%잖아. 그러면 건축 면적은 36평까지 가능해. 네.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됐느냐, 용적률이 250%니까 연면적이 평으로 하면 180평까지 건축이 가능했어. 한 층을 36평을 꽉 채워서 넣으면 5개층까지 건축이 가능했다는 얘기야. 자, 이게 완화가 됐을 때는 216평까지. 그래서 층수로는 6개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 한 개층이 그치, 한 개층이 더 올라간 거야. 더. 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니? 그쵸. 수익도 올라가고. 그지. 근데 우리가 일조권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 자, 아까 여기 봤던 땅에서 네가 이쪽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 네네. 그러면 이쪽이 북쪽이고 도로가 있겠지. 네. 자, 일조권. 10m고요. 일조권 하선 제한은 도로 띄워놓고 해야 되고요. 북쪽 땅 사라고 하셨었고요. 인접대지에서 1.5m까지는 10m. 그리고 그 이후에는 띄워진 거리의 2배. 네. 해서 일조권이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도로에 접하는 경계에서는 14m까지는 일조권을 안 받아. 네. 이렇게 1층 4m, 3층 3m, 3m, 3m 하면은 36평씩 꽉 채워서 건물을 지을 수 있지. 네. 근데 이번에 용적률이 완화가 됐잖아. 네. 더 지어야죠. 한 층을 이렇게 더 올릴 수 있는 거야. 딱 맞게. 그렇지. 그래서 북쪽에 도로를 접한 땅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비필지는 어떻게 될까? 10m까지는 1.5m만 띄우면 되고, 그 뒤부터는 이렇게 일조권을 받아 건물을 올려보자. 이렇게 3개층까지. 네. 그래서 똑같이 36평 4m, 3m, 3m 올렸어. 그 위에는 일조권에 걸리니까 줄여서 이렇게, 올려야죠.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만큼 더 올릴 수 없나요? 못 올려. 그래서 비필지는 용적률 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조권에 걸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A 필지는 1.5m만 띄우면 건물을 6층까지 질 수 있는데, 네네. B 필지는 4층, 5층부터 이렇게 뒤로 다 물려야 돼.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점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전혀 효과가 더 없는 받은 거죠. 용적률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일조권 사선제한은 완화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북쪽의 도로를 접한 대지는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고, 북쪽의 도로를 접하지 않은 대지는 제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 이 뭐 비필지의 경우에 땅이 달라지면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땅이 이렇게 긴 게 아니라 이렇게 길다. 뒤로 더 그럼 일조권을 받는 거리가 더 아, 확보가 되니까 네네. 뒤쪽에서 면적도 확보가 그치. 되는 그리고 산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50%잖아. 네. 건물을 이쪽에다 지으면 되지. 한쪽이 몰아서 그치. 그럼 더 높게 지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북쪽에 도로를 접하거나 북쪽으로 대지가 길게 있으면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자, 또 하나. 주차가 완화가 안 될 거야. 그러네요. 건생시설 같은 경우는 134제곱미터당 한 대를 해야 되고, 주택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별로 주차 대수가 다 정해져 있어. 그러면 용적률 완화를 받아서 면적을 더 넓히는 만큼 주차도 확보를 해야 되고, 세대수가 더 들어가는 만큼 주차도 확보를 해야 돼. 그럼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땅을 파야겠네요. 지하를. 지하를 파면 공사비가 올라가지. 그리고 토지 면적이 작은 쪽은 지하를 판다고 하더라도 지하에다 대기가 어려워. 왜냐면 램프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는 기계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률 완화를 받는 또 위치도 제한적이고, 일조권 사선 제한은 완화가 되지 않았고, 네네. 주차도 완화가 되지 않았어. 자, 그러면 서울시 아무데나 한번 딱 찍었거든, 지도에서. 자, 여기서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땅들은 여기가 어디야? 이쪽 도로에 도로 접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그치,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 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아 여기도 하나 접했으니까. 그치,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 필지 안에서만 보면 용적률 완화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땅들은 전체 필지 수의 한 30% 정도가 돼. 생각외로 적지 않아. 네, 많은데요. 꽤 많은 필지들이 이번에 용적률 완화를 가지고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용적률 상향을 해가지고 사업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 임대 수익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지? 자, 예전에 한번 알려준 수익률 계산하는 거, 토지비 예. 더하기 건축비의 임대 수익. 근데 사실 여기서 많은 것들이 좀 빠져있지, 그지?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대출, 뭐 네, 관리비 이런 것들 다 내는 그런 거 우선 빼고 큰 것만 좀 보자. 자, 임대 수익은 어떻게 올라가? 이종 일반 주거지역 임대 수익은 25% 정도 올라갈 수 있어. 면적을 25% 더 올릴 수 있으니까 200%에서 25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임대 수익이 20%까지 올라가. 250에서 300이 됐어요. 그렇지. 그래서 임대 수익이 올라가는 대신에 또 올라가는 게 뭐가 있지?
더 많은 면적을 지었으니까 공사비? 건축비가 더 올라가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 수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업성이 없던 땅들이 사업성이 사업성이 생기는 있는 땅들로 바뀐 거야. 자, 그러면 네. 왜 이런 용적률 완화를 했을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건축 시장 경기가 안 좋아서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원의 연립 다세대 월세 가격 지수야. 어떻게 돼 지금? 20년에 지금 바닥을 계속 찍고 솟고 있는데요. 전세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월세로 좀 많이 넘어온 것도 있고 네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다가구 다세대 연립의 착공 동수야. 2016년부터 25년 1월 달까지. 바닥을 그치. 옛날 비하면 거의 짓지 않고 있는 네. 거지. 다세대 연립 다가구가 주택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을 했었느냐 하면은 아파트는 비싸잖아. 전세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그 중간 범위를 감당을 해주던 게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었어. 그런데 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 최근 안 지어서 안 졌어. 그러면은 공급이 딸리잖아. 수요는 커지는데 그치. 공급이 딸리고 기존에 있는 주택들은 계속 노후화가 돼. 그래서 주택의 질이 안 좋아지고 대부분 내가 임대를 들어가려고 할 때 좋은 건물로 임대를 들어가고 싶거든. 근데 최근에 신축된 게 수가 없어. 그리고 요즘 아파트 어때? 못 잘 안- 짓지. 네. PF 사태 때문에 아파트도 공급이었고 다세대 다가구도 공급이었고 그래서 아까 봤던 월세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 월세 가격은 계속 더 지속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하려면 아파트를 지금 공급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 왜냐하면은 지금 해도 실제로 입주하는 시기는 한참 뒤란 말이야. 당연히 지금부터 그걸 준비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들이나 아니면 노후화된 건물들, 빈 필지들을 용적률 완화를 해줘서 수익성이 나오게 만들어서 사업을 하세요라고 해서 용적률 완화를 해준 거야. 그러면은 제가 땅을 사든지 아니면 기존 제가 갖고 있다고 하면은 지어서 그치, 지어서 하면 되는데 내가 한 몇 년 전쯤에 땅을 사놨는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올라갔지, 그지? 그리고 전세 사태 때문에 분양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월세로 다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했던 사업장들이 이번 용적률 완화로 다시 사업성이 나와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저라면 진행할 것 같아요. 수익도 올랐는데 임대 수익 받고 나중에 한 3, 4년 뒤쯤 파는 거죠. 3, 4년 뒤에 팔 게 아니고 지금은 금리가 높잖아. 네. 건축은 자기 자본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은 금리가 높아. 특히 부동산 쪽 금리가 높아서 지금은 공사를 하는데도 대출 금리가 크고 건물을 다 짓고 나서도 금리가 높은 상태야. 이 상태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금리가 낮아진 시기에다 언제 내가 이건 알려줬지? 일강이에요. 건축을 왜 하니? 그치, 그래서 그치, 그치. 금리 낮고 건물 가치가 높을 때 팔아라. 그치. 그때 이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기간이 언제는 3년. 그러면 빨리 3년 안에 건축을 하고 3년 안에 건축을 해도 되지만 적어도 건축허가는 신고를 해야 신청을 해놔야지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토지 소유주인데 아직은 내가 건축할 계획은 없어. 근데 요 용적률 상향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건축허가를 미리 받아놓고 네네. 그리고 나서 3년 딱 지나고 나면 용적률 완화를 받은 땅들이 다 싹 다 없어질 거잖아. 네. 저의 건물과 땅은 가치가 올라가 있는 그렇지. 거예요. 허가를 받고 나면은 한 3년 정도까지는 착공을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허가를 받아 놓으면 효과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기간이 또 지나면 또 사라지는. 그치, 사라지는 거야. 3년이 또 지나고 나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아까 무슨 약속했지? 제가 홈페이지 찾아가지고 세부적인 사항 뭐 링크를 알려드리든 파일을 올려드리든 네, 해볼게요. 그래, 수고했어. 네.